여행은 사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의 불쾌한 기억, 무례하다는 선입견,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막연한 반감까지 K-팝도 드라마도 전부 저에겐 소음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나라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제 안의 모든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랑스와 일본은 환상의 짝이에요.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 거죠? 교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등생 포상여행으로 서울을 발표하는 순간 제 주변에서는 실망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에게 동양은 그저 일본일 뿐이었으니까요. 애니메이션, 스시, 벚꽃.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런 것들이었죠. 창가에 앉아 봄비가 내리는 파리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해 우등생 포상으로 기대했던 일본 여행이 갑자기 서울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뒤적이며 한국에 대해 검색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클레어, 너 한국 갈 거야? 옆자리 친구 소피가 물었습니다. 선택권이 있나? 가야지. 근데 별로 기대는 안 돼.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한국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있었어요. 3년 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사진 찍는 한국 관광객 무리에게 밀려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제 마음속에 무례하고 시끄러운 나라로 각인됐죠. 집에 돌아와 여행. 준비물 목록을 만들면서도 내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소음 차단 이어폰은 필수겠죠. 한국인들은 다 시끄러울 테니까요. 그리고 위생용품도 넉넉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아시아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했으니까요. 책상 위 여권을 손에 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서울 여행 안내서는 구석에 던져두었죠. 읽어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시끄럽고 복잡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일 뿐이라고 방벽에 붙어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야? 정말 짜증나.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모여 우등생 포상여행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의 불만을 공유하며 한국에 대한 편견을 키워갔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이 너무 맵다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했죠. 출국. 일주일 전 짐을 싸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보며 울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적어도 골목골목 사진은 예쁘게 찍을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용으로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은 퀭했고 다리는 저렸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대한 낮은 기대치 덕분에 실망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이야? 친구 소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높은 천장,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항상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저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얼굴 인식을 하니 2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게 말이 돼? 파리였으면 적어도 30분은 기다렸을 텐데.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휠 모양의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갈아 물었어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건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이었거든요. 로봇은 우리를 안내데스크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데 친구들이 웃으며 제 표정을 놀렸습니다. 클레어, 너 입 다물어. 파리에서도 로봇 본 적 있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너무 깨끗해서 놀란 거야. 정말이지. 공항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동 수도꼭지, 자동 비누 디스펜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화장실의 청결함이었습니다. 파리의 공공시설 화장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봄 기운이 가득한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라탔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미래도시처럼 느껴졌어요.
높게 솟은 건물들, 반짝이는 강물, 가리고 어디에나 있는 푸른 공간들.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로봇과 함께 찍은 첫 셀카에서 제 표정은 놀랍도록 밝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일상을 경험해보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죠.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그저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길게 늘어선 식당. 배식대 앞에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가지 반찬, 국밥, 그리고 심지어 디저트까지. 프랑스 학교 식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함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의 질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날 아침에 조리된 듯 신선했고 담당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설명해 주었죠. 오늘은 불고기,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예요. 매운 것이 힘들면 따로 준비된 음식도 있어요. 한국 학생 지연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우리 교환 프로그램의 가이드 역할을 맡은 학생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지연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첫 입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이건 그냥 학교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한 끼였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제 솔직한 감탄에 지연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영양사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로만 요리하시고요. 프랑스의 학교 급식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냉동식품을 데운 것이거나 맛없는 샐러드가 전부였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연, 너희는 매일 이렇게 먹어? 네, 물론이죠. 가끔은 특별 메뉴도 나와요. 학생들이 투표해서 인기 메뉴가 선정되기도 하고요. 식사 후 지연이 우리에게 학교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국어로 써진 학생들의 작품과 포스터들을 구경했죠. 비록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 학교는 너무 깔끔해. 우리 학교는 항상 좀 지저분한데.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가 직접 청소하기 때문일 거예요. 청소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청소 시간?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청소 담당 직원들이 있을 뿐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청소한다는 개념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교육 시스템이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과 책임감도 함께 가르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진심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배려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지연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학생들의 열정과 집중력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일어난 일은 제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실을 나가는 대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청소 도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정해진 안무를 추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뭐야? 친구 소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청소 시간이에요. 매일 수업 후에 15분 동안 우리가 교실을 직접 청소해요. 왜? 학교에 청소 담당자가 없어?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공간이니까요. 우리가 사용한 것은 우리가 정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을 더럽히는 것이 일상이었고 청소는 전적으로 청소 담당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았죠. 지연이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재미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저와 프랑스 친구들도 한국 학생들 사이에 섞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을 쓸고 소피는 창문을 닫고 또 다른 친구들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화하고 웃으며 즐겁게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15분 만에 끝나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15분 후 교실은 깨끗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직접 청소를 한 교실이 갑자기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직접 깨끗하게 만든 공간이라는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를 중요하게 생각해? 궁금해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청소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것에 책임을 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함께 청소하면서 협동심도 배우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사실을요. 책임감,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몸으로 배우는 실제적인 교육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론으로만 배웠던 가치들을 한국 학생들은 매일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교실을 나오면서 문득 프랑스 학교의 더러운 교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무책임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또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디지털 교육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고등학교였죠. 건물 외관부터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학생들 앞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전면에는 거대한 전자 칠판이 있었어요. 심지어 교실 뒤쪽에는 VR 장비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 고등학교 맞아? 친구 마르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교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3년 전부터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학생들은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물리 수업이었는데 교사가 태양계의 행성 운동에 대해 설명하자 전자칠판의 3D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이를 조작하며 각 행성의 궤도와 중력의 영향을 직접 확인했죠. 더 놀라운 건 수업의 양방향성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태블릿에 입력하면 교사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교사는 즉시 답변을 제공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 자리에서 퀴즈가 진행되었고 결과가 즉시 분석되어 학생들에게 개별 피드백이 제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학교들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야. 자리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과학 실험실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의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실험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교사는 기꺼이 허락해 주었고 저는 VR 헤드셋을 써보았습니다. 순간 가상의 실험실로 이동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화학 물질을 혼합하고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이지만 놀랍도록 실제 같았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해. 헤드셋을 벗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곳의 디지털 기기들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탐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조차 금지인데 소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교육 환경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훨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고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이곳에서 본 혁신적인 교육 방식은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진정한 미래 교육은 여기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오후 일정이 끝난 후 우리는 서울의 밤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우리를 남대문 시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시장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간판들,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소피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왜요? 물론 안전하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파리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걷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늦은데도 여자가 혼자 걸어도 괜찮다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미로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상인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한국어를 몰라도 손짓과 미소로 충분히 소통이 되었습니다. 가끔 영어로 Hello looking for something 하고 말을 걸어오는 상인도 있었죠. 시장을 구경하다 문득 친구들과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다행히 시장 한가운데서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가려던 찰나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는데 옆 가게의 아주머니가 저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여기 있어요.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비가 그치고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 남대문 시장의 수공예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부채, 자개, 장식품, 한복 소품 등 하나하나 정성이 깃든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물건마다의 의미와 만드는 과정을 손짓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정성과 자부심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작은 매듭 장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행운의 매듭이에요. 선물로 주면 좋아요. 지연이 통역해 주었어요.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선물로 매듭 장식을 몇 개 샀습니다. 계산할 때 가게 주인은 웃으며 하나를 더 넣어주셨죠. 그 작은 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한쪽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떡볶이, 호떡, 만두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연의 권유로 떡볶이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으악, 너무 매워. 첫 입에 놀라 소리쳤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 같았습니다. 갑자기 프랑스가 멀게 느껴졌어요. 이곳 서울의 밤거리에서 느껴지는 생동감과 따스함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연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찬 줄 몰랐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서울의 진짜 모습은 보지도 못했어요. 내일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제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도시에 대한 오해, 모두 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캠퍼스에 들어서자 푸른 나무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대학 안내를 맡은 국제교류 담당자는 캠퍼스를 상세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특히 공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란 건 첨단 장비와 시설이었습니다. 로봇공학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을 시연해 주었고 생명과학 연구실에서는 최신 바이오 기술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중얼거리며 연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꿈이 싹 텄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갑자기 프랑스의 대학들이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여기 서울대학교에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적인 대학 캠퍼스에서 전통 한옥으로의 전환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느낌이었어요. 좁은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가옥들을 구경했습니다. 이 집들은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죠. 지연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대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전통 가옥들이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죠. 오히려 서로를 빛내주는 듯 했습니다. 한옥 체험관에서 우리는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을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객의 체험이라 생각했지만 한복을 입은 채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유다도 예절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차를 마시는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프랑스의 와인 문화를 떠올렸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의 처마 아래 피해 있을 때 멀리서 전통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를 따라갔더니 작은 공연장에서 가야금 연주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을까?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무료 공연이에요. 비 내리는 소리와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지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현대식 빌딩이 보이고 실내에서는 수백 년 된 악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공간에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아니 서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도시의 아름다움과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지연, 너희 나라는 정말 대단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기뻐요.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한옥마을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 꼭 다시 오리라고. 일주일의 서울 방문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익숙한데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시선을 너무 많이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학교 식당에 들어서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문제야, 클레어? 소피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서울의 급식이 생각나서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컬러풀한 반찬들과 정성 들인 한국 급식과 달리 이곳의 음식은 생기가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교실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쓰는 선생님, 졸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바닥에 버려진 종이들. 한국 학교의 첨단 시설과 학생들의 열정이 생각나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 서울 이야기 좀 해줘.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모여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현대적이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친절했어.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행 전 우리 모두가 가졌던 편견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럼 넌 이제 한국 팬이 된 거야? 마르크가 놀리듯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난 한국의 팬이 되었어. 그날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서울대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여름 캠프, 어학연수과정.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북마크했습니다. 클레어, 뭐하고 있어? 엄마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엄마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 전 제가 얼마나 불평했는지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우등생 포상으로 일주일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열정을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좋다면 나도 좋아. 그렇게 저는 매일 밤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지연과 화상통화로 연습하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교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자 친구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반의 작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서울대학교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지원한 여름 캠프에 예비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유럽 중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저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했죠.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열정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여고생이지만 한국에서의 나날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두 번째 고향이 될지도 모를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금 제 일상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책임, 그리고 그 한 끼 식사의 따뜻함은 제 눈을 바꾸고 제 꿈의 방향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 나라를 향한 저의 편견은 이제 존경과 설렘으로 바뀌었고, 저는 오늘도 한국어를 배우며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공감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